안녕하세요. 네, 두루미 기행 신중세시대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리조아의 김연한 대표님 모셨고요. 네, 저는 진행자 중에 하나인 박찬용이라고 하고요. 예, 자영업자 이승환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리조아 FC라는 축구 책을 주로 내는 출판사의 그 대표를 맡고 있고요. 이제 그 출판사를 시작한 지는 2013년 9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네. 지금까지 한 7권 정도의 책을 내고 있습니다. 7권 다 축구 책인가요? 7권 중에 이제 그리조아라는 브랜드로 FC가 빠진 그리조아라는 네네네. 브랜드로 한 권 이제 경영서가 하나 있고요. 네. FC가 붙은 책은 이제 거의 축구 책으로만 내고 있죠. 네. FC 약자가 풋볼 콘텐츠. 콘텐츠. 예. 네네. 서브 브랜드. 보통 블랙 라벨. 그렇죠. 네. 그리조아 안에 이제 FC가 있는 거죠. 예. 지금 그럼 그리조아란 브랜드 2개 서브 브랜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축구 책이 90%라고 보시면 돼요. 제 90%. 예. 예.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수락하신 이유, 이건 공통 질문인데 오늘 네. 이 자리를 수락하신 이유와 출연을 통해 목표하거나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처음에는 제가 사실 이런 언론이나 미디어에 노출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 저보다는 책이 노출되는 걸 더 선호를 네네. 해서 네. 별로 이렇게 노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온 신간이 네. 그들은 왜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는 국내에 나온 적이 없는 책이라서 네. 어떻게든지 읽히고 싶은 그 욕망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저를 팔아서라도 예. 뭐 지푸라기라도 네네네. 잡고 그리조아 브랜드를 알리고 네네. 그리조아 브랜드를 알리는 속에서 이 책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네. 좋겠다고 싶어서 웬만하면 다 승낙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인가요? 그러면 어떤 책이에요? 여기서의 그 그들. 책이 먼저 그러면. 네. 책은 이제 스페인 유소년 축구를 다룬 책인데요. 이제 네. 스페인 유소년이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제 승리 지상주의가 너무 만연돼 네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하고 굉장히 대치점에 있는 게 스페인 유소년 축구고 그 스페인 유소년 축구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면서도. 예.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돼서 좀 드러나는 네. 선진 축구 강국의 모습을 육성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는 예. 책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럼 스페인의 어느 클럽을 주로 라마시아 같은 게 모델일까요? 나오나요? 그 저자분이 코르네아라는 팀이 있어요. 예. 그 이제 호르디 알바라는 호르디 선수가 알바. 있죠. 예. 그 선수가 있었던 팀인데 그 팀을 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자분이 바르셀로나 FC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거기 얘기가 굉장히 좀 많죠. 이승우라든가 장결이 얘기. 스페인 사람인가요? 한국 사람? 한국 분인데요. 예. 이제 일을 하시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출된 이제 카탈루냐 쪽 그 스페인 지도자, 스페인 유소년 애들을 예. 지도할 수 있는 우에파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 알바가 발렌시아 유소년 출신이 아니었나 보네요. 저는 발렌시아 데뷔해가지고 좀 그런. 맨 처음에 그 코르네아에 있다가 발렌시아로 발렌시아가 어디로 옮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럼 이런 작가랑은 어떻게 연결되셨어요? 원래는 이제 그 조세민 코치가 저자분인데요. 네. 그분 블로그를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스페인에서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블로그에 그 일지처럼 적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해서 스페인 유소년에 관한 책을 내고 싶다. 그런 걸 내자고 제가 많이 의뢰를 드렸죠. 그러다가 그 얘기 드리고 나서 한 1년쯤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서 원고를 보내주셨고 그 원고를 이제 피드백하면서 책을 만들게 됐죠. 근데 그게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언제 출간됐나요? 지난달 14일이요. 8월 14일. 공부하셔야 되니까 책 제목 한번 다시 한번. 그들은 왜 이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가. 조세민 예. 작. 기왕 뭐 책 얘기한 김에 조금 뭐 좀 여쭤볼 게 있으면 왜 요즘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클럽에서 육성된 거잖아요. 본인이. 그것과 스페인 클럽은 그렇다면 뭐 어떤 식의 차이가 있어요? 기존의 어떤 학교 체육을 통해서 성장한. 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이. 손흥민 그 아버님의 그 유소년 축구관이 이 책하고 거의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되게 창의성을 주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제한을 많이 안 걸고 규율을 너무 많이 심지 않으면서
우리나라 학교 체육 같은 경우는 그 이적을 쉽게 못 하거든요. 예. 선수가 항상 의리고 꼭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네. 공부를 포기시켜서라도 학과 예. 공부를 포기해서 포기시켜서라도 그 축구에 올인하게끔 하는 그런 엘리트 교육이지만 그 스페인이나 유럽 같은 데는 그 만약에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축구 선수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항상 열려 있죠. 바로 네. 뭐 지도자로 간다든가. 그렇죠. 지도자로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다른 공부를 하면서 아예 보통 인생을 완전 이제 잘 기자가 산다는- 된다든가 예, 예. 예, 그런 교육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요새 이제 청춘 FC 같은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지금 하고 거기 있는 선수들이 대부분 축구 아니면 할 게 없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 중에 이제 용섭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저희 축구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드러난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두루미기의 신중래 씨의 시작편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맨 처음에 순중세 시대라고 하니까 그 단어에서 오는 어감이 네. 약간 저 반지의 제왕이나 예. 왕자의 게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관제 제한 같긴 하죠. 그래서 좀 쌤 예. 프로도 처음에 예. 그 단어 듣고 이제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굉장히 예. 모험하고 모험하고. 판타지. 예. RPG 할 거. 예. 뭐 어떤 재밌는 얘기가 있을까 예. 생각했는데 조금 다소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배하는 사람하고 네. 지배 당하는 자의 얘기 네네. 그런 얘기로 받아들였어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동안 저희 에이스 지금 네. 에이스 지금 조진서 DBR 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두루미 기행의 넘버 9. 예. 네, 넘버 9이 넘버 9 좋은 의미에서 예? 넘버 7. 아니죠. 9번이 원톱인데. 골키퍼는 우리 폴스 9? 예? 골키퍼는 몇 님 분이죠? 주전이에요? 1번이에요, 13번. 원하는 번호 말씀하세요. 13번 할게요. 겸손하시게. 아니요, 원래 요즘은 주전 13번다. 그래요? 백업 골키퍼. 네, 저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한국어판 편집 디렉터 맡고 있는 조진서라고 합니다. 하버드가 나와요. 하버드. 마감하고 와가지고. 네. 그 마감 경무에 시달리죠. 이래서 그러면 이 어휘에 동의하시나요? 그 개념은 어느 정도 동의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력해도 계급 사이처럼 옛날에 그 중세 계급 사이처럼 네. 그 어떤 벽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네네. 자기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는데 네네네. 지금은 노력해도 그쵸. 예. 쉽게는 안 되는 세상 같아요. 본인의 정체성과 하시는 일을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혹시 롤 모델이 있으신지? 처음에는 제가 이제 출판사 시작하기 전에 한 1년 동안 출판사를 다니면서 네네. 이제 다른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출판사 하시는 분들 대표를 만난다든가 네네네. 강의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롤모델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네. 처음에는 그 어떤 롤모델이 그 중에 하나 있었는데 제가 출판사를 직접 해보니까 게다가 네. 이제 축구 출판사잖아요. 예. 축구 출판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걸 찾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롤모델은 지금 그 하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하고 나서는. 예. 롤 모델 있으세요, 병님? 네? 롤 모델 있으세요? 갑자기 롤모델이라고 물어보시니까 먼저 물어보시면 제가 잠깐 고민해 볼게요. 롤 모델 있으세요? 저는 링컨 대통령이요. 와, 예? 수염? 브룩스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 정말 링컨 대통령. 농담이고요. 예. 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저의 커리어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네. 커리어가 있는데 이거랑 딱 맞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앞으로도 맞을 것 같은 사람은 더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내 롤 모델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얘처럼 같아요. 되고 싶다가 롤모델이잖아요. 근데 그쵸, 얘처럼 예. 되고 싶은 애가 없으니까 저는 지금 얘처럼 전직을 되려면 이미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미 나는 뭔가를 했었어야 돼. 그렇죠. 네, 링컨이 됐으려면 지금쯤 뭐 저기 상원의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수염도 아닐까? 심고. 뭐 지니어스에 출연하신다든가 음. 뭔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나이가 돼도 저러고 있고. 그렇죠. 이 나이에 롤모델을 말하는 건 다시 태어나면 뭐 그런 거 있죠. 다태호 이런 건 있지. 다태우? 다태호 몰라? 다시 다시 태어나면 호날두. 그아호. 그래도 아직은 호아킨.
이분이 전직 아, 체육부 그런 것도 누가 어디서 아 사커라인 원래 아셨어요 저런 말을? 뭐 축구 그-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 웹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지. 다테오 뭐 그하고 이런 거 몰라요? 아니 저 축구 취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아, 유행어는 다 처음 인터넷 옛날 유행어들은 스포츠 기자들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즘 유행어는 다 인터넷이 만들어. 기자들이 네. 무슨 유행을 만들어? 고대로 같은 거다. 그거는 뭐 그냥 말장난. 고대로는 뭐야? 옛날에 고종수. 데니스. 고종수 데니스 산드로 고대로 진짜 트리오.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때는 락세죠 락세. 수원의 락세 하락세. 락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청춘 FC 경기 보고 왔잖아요. 아 경기를 보고 가가지고? 오셨다고. 네. 성남 경기 보셨어요? 네, 이랜드 경기. 성남까지 가서 봤는데 이게 그 뭐지 경기장이 동서남북 스탠드가 있잖아요. 동남북은 개방을 했는데 서쪽 본부석 쪽은 개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동남북이 사람이 얼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 텅텅 비어 있길래 절로 가자 해서 갔더니 기자석이야? 그 VIP만 들어가라는 거죠. 아. 그래가지고 열라 망설이다가 한 손에 핫도그 들고 한 손에 아이스티 들고 있었는데 기자인데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그게 먹혀요? 먹히더라고. 야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네? 묻지도 아니 따지지도 않고. 보여줬죠. 이게 그 명함. 명함 같은 거 뭐지? 아니 신분증 보여주고 아. 핫도그는 빨리 먹고 그다음에 기자라고 했더니 되게 좀 수상하게 보면서 장비는 어디 쓰신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남 어디 거기 그 탄천 탄천 공항 거기? 예. 나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는 나도 옛날에는 딱 갔었어. 그 그러니까 위치가- 옛날에 축구부를 할 때 갔었는데 또 진짜 오랜만에 가서 그래서 팬 기자라고 팬 기자. 여기도 저기 축구 쪽 취재했고 저도 예전에 스포츠 서울에서 축구 담당했어요. 옛날입니다. 아주. 예, 아주 옛날. 잠깐씩 몇 년 저는 베어백이 올림픽 대표 담당하던 시절. 저는 그 누구죠? 봉프렐의 취임과 함께 맡았다가 퇴임과 함께 살았습니다. 같이 전설의 그 봉프레레와 어디야 운명을 독일을 같이 3대 1로 잡은 독일 3대 1로 발랐던. 그것도 가서 봤어. 부산 가서 그것도 취재했어. 한국이 그나마 1.5분이야. 막 맞아, 남궁도가 주전 나오고 그리고 그랬어, 그때 내 기억에. 그때 독일이 1군 왔어요, 일군. 일군. 발락한테 하고 프리킥으로 한 골. 그때 뭐. 그때 멤버 막 누구야 클로제 걔 되게 누구지? 좋은 다 멤버였는데 왔어. 그때. 그 약간 그 케빈 혼혈. 아 갑자기 이름 기억 안 나다. 그 브라질 독일 혼혈이 있는데. 그때 네 일본한테는 글자만 4대 1로 이겼는데 저희는 졌죠. 맞아요. 음. 이번에 졌었어. 그때 막 진짜. 그러니까 진짜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본프레레가 그러고 보면 참 훌륭한 감독이죠. 본 감독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뭐지 모르고 사라진 것 같아. 중국 프로팀에 있다가 잘렸죠. 맞아. 몇 년 전에. 아시아 쪽으로 줬는데. 그래서 봉프레를 까는 기사를 처음에 많이 썼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내가 연락 가는 기사 썼는데 그 기자회견장에서 봉프레라가 그런 거 쓰지 말라면서 코리아 헤럴드 그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코리아 타임스인데 찾아봐서 혹시나 했더니 코리아 헤럴드는 축구 기사도 없어 아예.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받았던 기억이 나네. 그 기사 본 적 있어요. 그 본프레가 화냈다는 기사를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서요? 네. 아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잘해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게 본인은. 관심. 참. 네, 그럼 6번 질문. 조직을 떠나 개인으로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조직에서 한 10년 넘게 있었거든요. 어떤 조직에 있었는지 이제 출판사에서 10년 정도 있었고 네. 그 전에 이제 잡지사라든가 네. 그 IT 기업이라든가 이제 게임 네. 회사 아. 같은데 잠깐 있었거든요. 기자를 하신 건가요? 게임 잡지 기자. 예, 게임 잡지 기사예요. 근데 어떤 기자라고 해봐 이제 제작사 탐방하고 아, 이제 게임 리뷰. 어느 매체 계셨어요? 그모 매치요, 제이 매치요. 예전에 옛날에 게임 챔프라고 잡지. 게임 챔프. 제가 맨날 사보던 예, 그런 우리 다 잡지였는데 사보던 PC 쪽. 예. 예, 아니. 그쪽에 잠깐 있었어요. 게임 챔프가 이렇게 제본을 스테이플러로 찍어 이상하게 이렇게 예전에 떡제본을 안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네, 옛날에 많이 사봤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정적인 계기가 그러면 제가 조직 생활은 되게 오래 했는데 네. 이렇게 뭘 명령을 받는다든가 음. 이렇게 제안을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네. 그걸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그걸 언젠가는 좀 벗어 던지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출판사 이제 마지막 출판사 들어가서 한 5년 정도 있을 때 네.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만두고 뭔가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네. 있었는데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에 이제 관리자 역할로 가게 돼서 그걸 한번 네. 경험하고 나서 네. 이제 그 출판사를 차리자. 그래서 네. 제가 생각했던 시점이 딱 10년이었거든요. 10년 채우고 나면 제가 이제 조직을 적응을 못 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네. 이제 그 조직에 대해서 알 만큼 알고 나가는 거니까 더 이상 이제 조직 생활은 미련이 없다. 예. 그래서 나오게 됐죠. 그리고 많이 참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제 명령을 받는다든가 네. 제가 한 기획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한테
네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고 설득시키는 그쵸. 과정에 제가 좀 안 좋아하시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 던지기 위해서 창업을 한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1인 출판화 창업 이후 만족스럽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만족스러운 부분은 이제 간섭을 안 받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 결정이 곧 그 회사의 결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출퇴근도 자유스럽고 자유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 전에는 이제 뭐 성과가 있든 없든 계속 이제 그 월급이 계속 들어오는데 지금은 다음 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계속 틀려요. 들쭉날쭉해요 수입이. 개업충들은 옵니다 맨날 월급충을 보면서. 네, 월급 때는 그 저축 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번 달 굉장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저축 계획을 그렇게 자세하게 세울 수는 없어요. 어떠세요? 1인 변호사. 넘치도록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보라는 걸 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직 마이너스 통장이 안 줄어요. 매번 이렇게 비슷한 패턴의 답이. 그게 삶이 계속되니까 그렇지. 누누이 얘기하지만 빚도 자산이니까. 소극 재산이죠. 저 지금 차도 팔 거예요. 차 아직 안 팔았어? 친구가 지금 자기 시승하러 가져갔어. 진짜? 타보고 아마 데려갈 것 같긴 하던데. 창업가로 창조경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창조경제에 대한 정의부터 우리 하고 가자. 이거 질문할 거면 뭐가 창조경제? 성공하면 창조경제고 실패하면은 노력이 부족한 건가? 저도 그거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전 대통령들하고 차이를 두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하나 만든 것 같아요. 업적을 남기려면 무슨 단어가 필요한데 그게 창조경제로 만든 게 아니라. 창조경제가 반대말이 왜 낭비경제야? 반대말은 없죠. 반대말이 뭐? 그러니까 창조경제에 예로 드는 게 다 성공한 거를 예로 들잖아. 모두 창조경제 뭐고 모두 창조경제 그냥 뭐고. 숟가락 얹고 싶어서. 그러니까 뭐 썬데이 토즈가 애니팡 성공하면 그것도 창조경제고 뭐 하면 창조경제고. 지금은 제가 봐서 요새 그 정부가 하는 건 그거 같아요. 이제 그 돈 될 것 같은 아이템에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거. 그런 건 많이요. 지원 사업을 엄청 많이. 정부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다 돈을 주겠다 이거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전 대통령들도 했던 것이라.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이름을 달리해서 하고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모양새가 나니까 패키징을 다시 한 거구나 그러면. 그렇죠. 이제 리패키징 한 거죠.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그러면은 전 정부에서 벤처기업 하는 거 지원하는 거랑 뭔가 차별성 있어 보이잖아요. SM에서 잘하는 거잖아요. 엑소 리패키징 앨범 약간 이런. 그거는 멤버 이렇게 몇 명 떼가지고 그거 리패키징이 아니라 그 뭐지? 실제로 지원금이 늘어난 것 같긴 해요. 엄청 지원해요. 특히 콘텐츠 쪽으로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출판도 돈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는 있는데 이제 쓰임새에 대해서는 출판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분분해요. 콘텐츠 기업들은 그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 그런 지원 사업 엄청나게 많이 예산도 꽤 많아요. 거기랑 미래창조과학. 그러면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 없어요? 제가 그 생각 콘텐츠 한번. 저번에 한번 좀 생각은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좋아한다는 것을 일로 하신다는 기분은 어떠세요? 마냥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 게임 잡지 했을 때는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게임을 공략을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너무 싫더라고요. 저도 축구가 좋아서 가지고 저는 축구부 갈 때 처음에 저 e스포츠나 연예부 하고 싶다 그랬더니 축구 부장이 끌고 가서 너 전에 수원삼성 서포터 했다며 일로 와가지고 막 시키는데 제 그때가 딱 그거잖아요. 박지성 막 한참 올라가고 맨유의 절정기. 정말 내가 왜 토요일 날 밤에 EPL을 보고 있어야 되나 그래갖고 나 막 골닷컴 보고 기사 쓰고 그랬다니까. 경기 안 보고. 그런데 딱 그만두니까 다시 보게 되죠. 그럼 게임 공략은 정말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렇죠. 기계처럼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뭐 한 10시간이면 10시간 내에 이거 엔딩을 보고 그 기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근데 게임이라는 게 뭐 한 달 동안 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시험시험 그래야 되는데 뭐 시간 마감 항상 정해져 있고 빨리빨리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못하면 이제 다른 이제 공략을 잘하시는 분한테 그 외부 필자 쓰고 외부 필자를 막 그 쥐어 짜가지고 근데 저게 기사를 만들어내야 되죠. 저도 막 예전에 막 그런 거 정말 어릴 때 저 96년도에 막 저런 거 알바이트 한다고 한 적 있었거든요. 마무리 같은 데서 막 게임 동호회 무슨 게임? 모르겠어 뭐였지? 랑그리스 뭐 성검전사 이런 거. 랑그리스는 더 예전 거였죠. 뭐였지? 테일즈 오브 뭐? 테일즈 오브 판타지예요? 그거 아니었던 거. 과여가 뭐 그거 밖에 대학생 알바 같은 거 이제 쓰면서 뭐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동호회 쪽에도 이렇게
하청이라 그래요. 그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플레잉 타임이 80시간, 120시간 이렇기 때문에 그쵸, 예. 그 찾아내서 이게 실어야 되잖아요. 이게 옛날 잡지들은 그냥 페미통 번역해가지고 그거 그냥 실어놓고 그랬으니까 무슨 뭐 패스워드 뭐뭐뭐 이거 표 그대로 복사해서 넣고 있는데 그런 거 안 먹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복사하셨던 게임 기억나세요? 공략하셨던 게임? PC 쪽으로 주로 하신 거죠? 저는 어스토니아 스토리를 공략을 그냥 시켰는데 제가 그거를 글이 실리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제 신입이어서 그냥 한번 맡겨본 거죠. 스토니샤 스토리. 다른 공략도 하신 거 있어요? 아미맨 혹시 아세요? 저 봤어요, 저. 그런 게임. 예. 그런 게 그거는 공략 보고 오락했었는데. 공략을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그 게임의 오게트를 찾으라는 있었어요. 오게트를 찾았어요. 그 이상한 장면을 찾았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관심이 올렸죠. 그 아미맨이 그 장난감 병정 가지고 맞아. 예, 그거 어려운데 그 게임. 어려워요. 예.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이건 제가 그냥 진짜로 게임을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런 식으로 일을 하면 즐기지 못하겠구나를 생각을 했어요. 다만 이제 축구도 그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축구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분석하거나 뭐 전술을 분석하는 그런 건 좋아하지 않는데 책을 만들면 제가 그걸 쓰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편집자로 있고 발행인으로 있는 거지. 네네. 제가 뭐 경기를 분석하든가 뭐 취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관찰자 입장으로 있으니까 그거는 되게 즐거운 거예요. 고생이 좋겠다. 예. 진짜. 그래서 지금 일이 굉장히 즐거워요. 우리도 왜 스타 직접 하면은 3대3은 맨날 발리지만은 보면 재밌잖아. 김태경이 하는 거.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약간 조금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느낌인 거네요. 그래서 이제 관찰자 입장이고 제가 듣고 싶은 거를 이제 빼낼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책을 좋아하시는지, 책을 좋아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지를 한번. 책을 이제 곧 중학교 때까지는 잘 안 읽었어요. 그냥 읽는다고 해도 뭐 동화책이나 뭐 소설책 그런 걸 읽었는데 대학교 때 제가 되게 내성적이었거든요. 내성적이고 이제 대인기피증에다가 전혀 지금의 이미지와 사람 많고 그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 여자하고 한 1분 이상 얘기를 못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본 게 뭐 심리학책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우연히 심리학이요. 심리학. 이제 그 이제 심리학도 뭐 아들러라든가 뭐 이제 프로이드 뭐 이런 책이 아니라 좀 쉽게 풀이한 뭐 내성적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는가 그런 책들 그런 종류를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 책 때문에 좀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되게 수줍한다든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걸 되게 꺼리는 게 결국은 제가 저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걸 싫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들을 보고 저를 좀 좋아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을 얻은 것 같아요. 뭔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좀 이랬는데. 그래요? 이제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집 밖에 거의 안 나오고. 진짜? 플스 세턴 끼고 맨날 게임만 깨고 맨날 그 생활의 반복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대학교 때 1, 2학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이런 거 활동 전혀 안 하고 무조건 신장 나왔다 그러면 용산 가가지고 사와가지고 깨고 막 그럼 그러다가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까지 가시게 된 거예요. 책 때문에 나를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책을 만들고는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이제 백수도 겪었고요. 네네.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게임이 좀 안 맞았잖아요, 저하고. 그 게임을 일로 한다는 거는. 그러다 우연하게 이제 출판사를 들어가게 돼서 이제 책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됐죠. 돌아가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출판 편집자 직업을 갖는 방법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으로 출판 편집자가 되나요? 그 옛날에 제가 신입 시절에는 그런 학교가 없었거든요. 배울 곳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SBI 학교라고 스쿨이 있는 거군요. 여기 이제 서교동에 가까운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취업률이 한 30%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마케팅 과정도 있고 편집자 과정도 있고 그래서 높진 않네요. 거기서 이제 배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뭐 아름아름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도 있죠. 뭐 국문학과 출신은 이제 문학 쪽으로도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전공이 실례지만 어떤? 저는 일본어고요. 일본어. 보통은 이제 편집자들 같은 경우는 영어나 그 일본어를 배운 사람을 선호를 해요.
왜냐면 이제 원서 그렇죠. 예, 예, 번역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왜 절 보세요? 그냥 한번 보게 됐어요. 한번. 일본어 얘기 나오면 꼭 저를 보시는 거. 저한테 약간 일본의 상징 같은. 게임하다가 일본어 배운 전형적인 예. 파워후에. 저도 그런데. 아니 근데 그걸로 배우면은 그러니까 JLPT 2급까지는 커버가 돼요. 1급은 단어 싸움이기 때문에 NHK 쪽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2급까지는 드라마나 그냥 솔직히 게임하면은 잡히고. 제일 좋아하시는 게임은 뭐세요?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거? 요즘은 하스인데 하스. 옛날에는 정말 내 인생의 게임을 꼽는다. 내 인생에 뭐였지? MSX로 하던 예. 이스 시리즈랑 이스. 슈퍼대자리. 예. 제일 좋아하시는 게임. 저요. 저는 그때 그 MXX에 옛날 IQ 1000이라는 컴퓨터가 있었는데 그걸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랩틱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이제 퍼즐 게임이었는데 이스 시리즈에 아픔이 많아.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이스2가 한국에 들어올 때 네. 카피가 잘못돼가지고 불의 나라인가를 들어가면은 깨져. 세이브 파일이 다 날라가. 거기를 안 돼. 그래서 그걸 나중에 막 그 어디 잡지에서 밝혀가지고 한국도 잘못 카피돼서 들어왔다. 당신은 어차피 다 카피. 그래갖고 세이브 파일을 다시 가가지고 카피 받아 와가지고 그 세이브 파일을 뛰어넘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예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파일을 새로 줬어. 그 카피해주던 어디야? 주로 이제 그 당시 MSX 하던 애들은 다 음마파트상가 거기 가가지고 막 대한 컴퓨터 뭐 이런데 그러면 예전에 컴퓨터 학습이나 그런 잡지도 보셨겠네요. 전 컴퓨터 학습으로 막 뭐지? 뭐 애플 2, 뭐 AD 2400, 웨이스트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저는 MSX 뭐지? 제가 안티 닌텐도여가지고 닌텐도. 그 세가 라인, 당시에서요? 메가드라이브 2라인 타다가 플스 이쪽으로 닌텐도는 사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전 마리오를 몰라요. 소닉이면 소닉이지 둘 중. 네. 마리오도 널 몰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성향이 약간 있어요. 그쵸. 그 마리오판이나 소닉판에 따라서 이게 주류 따라가는. 그쵸,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게 강성 세턴판은 그 옛날 왜 게임 잡지에서 뭐 경파하다 뭐 이런 표현 쓰고 그랬잖아요. 어디 게임 라인 쪽에서 이런. 경파가 뭐야? 그 있어요. 그 경파는 잘 모르는데 열혈 경파라는 게임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온 건데 이렇게 연판 스타입, 경파 타입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드코어 게이머들은 경판 무슨 뭐 게임 인생 뭐 명부마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여간 그 있어요 그 덕후들의 따로. 진서님이 좋아하시는 게임 전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겠어요. 못 알아듣는 척을 하는 거. 진짜 몰라 진짜. 진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임은 뭔가요? 지금요? 아니 뭐 내 인생의 게임. 시간으로 따지면 아무래도 랑그리스타 시리즈인가? 스타크래프트를 많이 했겠죠. 스타. 근데 랑그리스타가 가장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시간. 일단 그래픽이 먹어주는 데다가 아니 저 롤만 해도 1000시간 넘게 했잖아. 1000 게임을 넘게 했죠. 정확히 얘기하면 1000시간을 넘게 할 수도 있죠 게임이다. 네. 요즘은 그거보다 더 많이 한 게임이 있어? 어릴 때 더 많이 한 거 많죠. 오 진짜? 와 게임 무엇이었을까? 훌륭하다. 네. 인생이 그래서 이렇게 됐죠. 하던 얘기로 넘어가서 다니던 회사를 떠나셨지만 출판 업계를 떠나지 않으신 이유는 뭔가 업계에 대한 희망이 있으셨기 때문인가요? 기본적으로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네네. 많지 않았고요. 예. 그나마 그래 전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결국 이 일을 네. 오랫동안 했던 거 그거밖에 없었고 그게 뭐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사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제가 생각을 했던 게 대형 출판사는 앞으로 좀 힘들겠지만 네네. 1인 출판사라면 가능하겠다. 왜냐면 적게 벌고 네네. 적게 쓰면은 네. 이거는 1인 출판사는 좀 지속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약간 사업적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있었던. 절대 뭐 이제 부자는 못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혼자서 한다면 이제 월급 줄 생존 정도는 가능. 생존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은 들었죠. 시장의 변화에 빨리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한 40명 정도 있는 출판사에 있었는데 그게는 굉장히 그 책 한 권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얼마나 인건비도 들어가요, 그렇고. 물론 이제 책 하나 만드는 건 뭐 이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제 그 거기 이제 마케터도 많고 거기들은 이제 그 할인 판매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네네. 그래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어학서 같은 경우는 이제 CD가 들어가고 완전 컬러고 그러니까 더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이런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해버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이너 따로 있고 마케터 따로 있고 그러지만 그걸 제가 직접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인디자인도 하세요 그러면? 예, 인디자인도 하고요. 이게 보통 그것 때문에 한 책 한 권 만들 때마다 3,400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것 절약이 같아요. 되니까.
그러면 블로그를 보고 일본 사례를 참고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일본이 한국 출판사랑 한국 시장이 모범이 될 수 있나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시장 크기에서는 아시다시피 차이가 많이 나고요. 네. 그거는 이제 뭐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고, 네네. 다만 이제 그 출판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네네. 만드는 자세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를 하는 출판사의 자세가 꼼수를 안 써요. 한국은 꼼수를 좀 쓰나요? 그렇죠. 예를 들면 도서전까지 같은 경우는 네네. 그 원래 있던 제도였거든요. 있었는데 그 허점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면 실용서 코너를 받으면 네. 그거는 이제 가격 제한을 안 받아요. 할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작년 11월 전에. 카테고리 분류를 예. 그 이제 그 학습서라든가 참고서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정부가 사실은 그 가격을 그 무한정 할인할 수 있게끔 했거든요. 근데 문학서 같은 경우도 사실 그쪽 코드를 받아버리면 그게 가능해요. 코드를 행정적으로 다른 코드를 그거를 부여하는 데가 어디? 누가 이제 부여를? 바코드 뒤에 보시면 ISB 아, 예, 이런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그거를 맨 처음에 받을 때 예를 들면 이제 문학서 같은 경우에 그 영어를 같이 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습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실용서로 넣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냥 뒤죠. 뭐. 그리고 가격을 뭐 10,000원 덤핑을. 해놓고 정가를 10,000원 해놓고 5,000원에 판다든가. 네, 그런 방법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게 이제 그런 할인 판매라든가 그 노출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 건 다 써요. 그러니까 그게 뭐 도덕적으로 어땠다든가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일단은 살고 봐야 되니까 예.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일본은 암묵적으로 그걸 깰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안 깨는 것 같아요. 예. 누가 이렇게 진짜 약간 좀 미친 사람이 나와서 네. 깬다고 하면 굉장히 그 업계에서 매장이 매장까지는 안 되더라도 굉장히 괴물로 보겠죠. 근데 시장 자체가 다른 것 같긴 해요. 시장 일본은 성격이 좀 접견도 다른. 달라. 예, 그쵸. 얼마 전에 걔 누가 아쿠타가와상 받은 애도 예. 일본의 그 뭐 유명 개그맨 있잖아요. 맞아요. 네. 예. 그 요시모토 출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일반 그 아쿠타가 또 일반 그런 그 대중 서적이 아니잖아요. 그 되게 나오키상이 큰 아니고 그 상이니까. 진짜 예. 그 순수문학 맞아요. 예, 쪽으로 순문학에 주는 주는 건데. 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런 맞아요. 예. 개인이 맨날 책을 읽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걔만 네. 특별히 그런 것도 그렇죠. 있겠지만 예. 그 접근의 방법이 최근에 일본 최고의 문학상인 아쿠타카상을 받은 사람이 일본 개그맨이거든요. 네. 예, 일본 개그맨이 틈틈이 쓴 소설을 냈는데 그게 그 일본 순수 문학의 그거 이상문학상 같은 거예요. 그렇지 그거 그냥 예, 그런 거에 최우선 대상이 받아가지고 된 거예요. 반대로 이제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본에선 되고 한국에선 안 될 것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뭐 축구책을 예를 들면요. 그 우리나라 축구책이나 이제 축구 기사를 보면 그 해외 쪽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네. 우리나라 K리그보다는 이제 분데스리가나 잉글랜드 EPL 같은 쪽 시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그쪽도 해외 시장이 크긴 한데 국내 축구 J리그라든가 이제 심지어는 뭐 여자 축구라든가 그런 쪽 책도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그쪽 매니아층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축구만 다룬 잡지를 낸다든가 만약 여자 축구 책을 낸다 하면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시장 사이즈상. 시장 사이즈도 그렇고 제가 이게 축구책을 팔아봐서 느낀 건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그 책을 잘 보시진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글을 잘 읽는다든가 약간 좀 그러니까 많이 하면은 네. 어차피 나는 정보를 해외 수집도 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책 안 찾아보고 좀 라이트한 사람들이면은 사실 뭐 그렇게 책을 봐야 될 정도로 네. 좋아한다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쪽 오타쿠 분들은 이제 축구에도 오타쿠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들이 이제 책들이에요. 책을 많이 참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매니아 아니면 그 매니아 수가 굉장히 적어요. 있긴 있는데 적어서 그러니까 돈을 쓰는 매니아가 적은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냈을 때 보통은 이제 적어도 제가 보는 기준은 뭐 한 2,000부 정도는 돼야지 제가 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 2,000부 팔 자신 있으면 약간 좀 마이너한 성향의 책이라도 제가 책을 2,000부가 계약을 해요. 네네. 2,000부가 별걸 아닐 수치긴 한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익분기 BP를 맞출 수 있는 수치거든요. 얼마짜리 그럼 2,000부의 손익분기점을 맞추는 책 한 권에 얼마를 받으세요? 정가를 얼마 찍으세요? 보통 15,000원? 예, 보통 요새는 이제 15,000원이 많지만 저희 출판사는 좀 낮게 책정해요. 왜냐면 그 도서점까지 한 이유가 사실은 정가를
조금 낮추려는 의도도 있었거든요. 네. 왜냐면 예전에 조선정가 전에는 할인 판매가 있으니까 2만 원짜리 해놓고 10,000원에 판다든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조선정가제가 되고 나서는 그 정가가 좀 내려가는 분위기가 되길 바랬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근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가를 안 내리죠. 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다른 출판사가 15,000원 하면 저희는 500원인가 네. 500원이나 한 1,000원이라도 내려요. 일본은 다르긴 그 사커 다이제스트였던 그게 일본 잡지였잖아요. 네. 걔네는 그 퀄이 달라. 그쵸. 저도 퀄이- 기자할 때 가끔 그게 사갖고 보면은 진짜로 얘들은 제가 축구 기자 그만둔 것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아무리 해도 얘네처럼 안 될 것 같다. 얘네처럼 안 돼. 이 정도로 마니아틱하면서도 뽑아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좀 그런 게 그리고 있어요. 이제 그쪽에 축구 비평이라는 잡지 있잖아요. 사커 비평. 제가 지나가면서 본 적 같은데 열심히 본 것 같지 그 않을까. 잡지 같은 기노쿠니아에서 경우는- 지나가다 예. 본 것 같긴 해요. 날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언론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축구협회 눈치를 본다든가 연맹을 눈치를 봐서 기사가 이건 좀 세게 가야 되는데 눈치를 보고 좀 약하게 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약하거나 아예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축구 비평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에 제한을 안 받을까 이거 갖고 기자 생각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도의 그 좀 심한 글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축구인가 그 비축구인 출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 아, 그쵸, 그러니까 맞아. 네가 뭘 한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선출 같은 게 약간. 그럼 보통 책을 한 권 만들면 얼마가 들고 얼마가 남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책이 컬러냐 뭐 이제 선이스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예. 다 틀리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1,000만 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한 권에. 예.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다 다운시킨다고 해도 600만 원 이상은 들 거라고 생각해요. 유통비까지요. 어, 총판 비용 빼고. 유통 그 판매비는 빼고요. 판매. 판매 그 순수 제작해서 나오는 그냥 그 종이 뭉치를 만드는. 예, 종이 뭉치 만들고 거기에 들어간 인력비. 600. 제가 그 큰 출판사에서 네. 책을 만들 때는 그때 뽑아보면 거의 2,000만 원, 3,000만 원 넘은 책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아까 말씀하신 1,000만 원을 되면 몇 부가 나와요? 1,000만 원 되면 보통 1,500부 정도 1,500 나오는 부. 경우가 많죠. 그것도 이제 좀 사양이 네. 2도라든가 약간 네네네. 흑백 예. 책이라든가 그런 쪽이 많고요. 만약에 4도로 그 컬러로 할 경우는 비용이 많이 올라가죠. 그럼 얼마가 남아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나요? 그건 다 틀려요. 그 다 틀린데 500원 남는 경우도 있고요. 5,000원 남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인건비가 일세에서 많이 들어가잖아요. 초판에. 그러니까 예. 이제 디자인비라든가 표지 네. 비용이라든가 이제 그 편집비라든가 교정비라든가 그런 거 일세에서 다 소진이 되잖아요. 근데 2세부터는 그게 다 빠지니까 좀 이익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BEP를 맞추려면 초판은 무조건 다 팔아야 되고 그 다음부터가 이익이 제대로 남는다고 볼 수 있죠. 일본 시장에서 신문도 배울 게 있나요? 신문사. 근데 레벨이 좀 달라요. 정말로 그래요? 그 저희 취재 가가지고 예전에 막 아사히 신문 쪽에 제일동포 기자들하고 막 인사 얘기했는데 대우나 이런 게 그 회사에서 지원도 다르고. 저만 해도 느꼈던 게 저는 시계 박람회 출장을 한 4년 갔었는데 한국에서는 다 잡지가 오잖아요. 그리고 다 잡지가 오고 사실 다 지원을 받아서 와요. 그러니까 그 시계 브랜드에 나가는 그 브랜드 지원을 받아서 오는데 일본은 그냥 신문 기자가 그냥 취재하러 와요. 그냥. 그리고 일본은 EPL에 아무도 그 오카자키가 들어가기 전까지 뭐 이나모토 이런 애들은 뛰지도 않았지만 그 전에도 그냥 보낸다고. 그러니까 선수가 없어도 일단 보내서 거기서 우리는 뭐 돈이 없으니까 현지에 있는 유학생들 써가지고 현지 통신원 이래가지고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은 지네 사람들 보내더라고요. 저희 그 한국 기자들 분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환경적인 문제가 되게 돈이 있는 없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가 돈이 회사에 없으니까 돈이 우리 없으니까. 회사가 지원해줘서 출장도 보내고 옛날에는 뭐 박찬욱 고 이럴 때는 또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현재 아예 주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주재시켜야지 신문을 쌓고 기사가 나오니까. 그치. 예. 근데 지금은 다들 아마 돈이 없으니까 현재 있는 유학생들 통신원 쓴단 그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통신원들이 결국 귀국하면 또 나중에 기자가 그쵸. 온라인판 그 온라인 다른 온라인 잡지 쪽으로 잡지 온라인 또 사이트. 일본하고 저희하고 그 축구책 시장 사이즈가 제가 어느 정도는 조사를 해봤는데 그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나온 책 수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120권이 넘게 나왔어요. 축구책. 2015년이요? 예, 올해.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 출판사가 낸 축구책이 16권 정도 나왔어요. 아. 8월달까지. 16권이나 나왔다는 거지. 저는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축구책으로 팔 거면은 뭐 박지성 일대기, 히딩크 마이스터리. 위인전 이런 거 아니야 사실. 네, 그런 책은 사실은 축구 출판사가 아니죠. 아니더라도 낼 수 네, 있죠. 아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면 또 팔기가. 그럼 16권 중에서 번역서 비중은 몇 프로나? 번역서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 국내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내서 20%는 되려나? 보통 이제 그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 질라탄, 예. 그 에세이가 굉장히 빵 터졌어요. 아, 잘 됐어요, 예, 그게? 그러니까 예. 축구 책 치고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뭐 이제 뭐 무라카미 하루키나 뭐 이런 정도 수준 아니겠지만. 아니죠. 줄라탄이 책 썼어요. 처음 알았다. 나는 질라탄이다 썼잖아요. 예, 나는 질라탄이다. 진짜? 그 책이 번역본도 오, 있고. 오. 멋지다. 그, 아니 예. 지가 그 정도 정점을 찍은 사람도 아니잖아. 아, 질라탄 사람이 재밌으니까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사실 룬이라든가 예. 과레졸라든가 책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이 나오고 나서 출판사들이 축구 책에 관심 없던 출판사들도 이제 축구인 자서전을 좀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제라트 자서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저는 올해 번역할라나? 저는 올해 피를로 자서전은 봤어요. 한국에 번역판이 있어요? 나왔어요. 와. 되게 있어요, 되게 있어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리고 피를로 자서전. 진짜. 예. 피를로가 진짜 인고의 세월을 거쳐서 진짜 그 위치 간 거야 옛날에 맨날 그 어디 처음에 AC 밀란이었다. AC 전에 유벤이었나? 거기서 맨날 임대 보내고 애 안 돼가지고 브레시아 임대 보내서 바조랑 같이 뛰면서 애가 국대 겨우 달아가지고 진짜. 피를로가 되게 글 불쌍하다고. 욕심이 있어요. 응? 그래. 음. 피를로가 되게 글을 되게 화려하게 써요. 아, 그래서 진짜요? 네. 이탈리아 아 진짜 남자처럼. 네, 진짜 이탈리아 아름다워 막 이런 거. 막 그리고 비유가 엄청나게 풍부하고 되게 글을 잘 써요. 본인이 쓴 거 맞아? 본인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상황에서 그게 아니면은 쓸 수 없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요. 글 되게 잘 써요. 그렇죠. 그 리버풀한테 졌을 때 그 표현도 굉장히 맞아요. 그 예. 아픔이 느껴지는. 네. 박지성이 나를 따라 붙었을 때 그 표현도 되게 그래? 짜증이 느껴지는. 리버풀한 이스탄불 그거? 네. 그때 한번 쌍 묶은 적 있었잖아요. 아인토벤 때였나 그때가? 맨유 AC 밀란이었나? 아까 박지성 말고 아까 그 리버풀 예, 얘기 리버풀. 예, 3대 예. 피를로 책도 이제 일본하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렇게 나쁘게 팔린 건 아닌데 그 일본에서는 훨씬 많이 팔렸어요. 네. 빨리 하겠습니다. 네. 그 저기 근데 책을 인쇄소에 넘기시면요. 네. 우리나라 인쇄소들이 퀄리티는 잘 좋게 만들어 주나요? 아니면 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나요? 뭐 아니면 그냥 아무데나 괜찮은데 맡기면 다 특별히 신경 안 써도 잘 만들어 주나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가가지고 이제 색깔이나 컬러 네, 같은 경우는 그쵸. 컬러에 예, 되게 컬러 봐야지. 민감해서 예. 직접 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저희 인쇄 기술이나 그런 거는 나쁘지 않은 수준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를 자세히 못 봐서는 모르겠는데 저희 우리나라가 그 책이 되게 스펙이 좋아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맞아, 일본 같은 맞아. 책하고 비교해 보시면 다른 거는 이제 거의 흑백 위주인데 저희는 막 표지도 으리으리하고 종이도 비싼 거 많이 써요. 비싼 거 많이 써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책을 잘 만들고 있는 거죠. 도서 제작 유통의 비용 중에 가장 아까운 비용이 혹시 있으세요? 조판비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뭐냐면 이제 책 그 내지를 보시면 책 본문을 보시면 그 디자인이 돼 있잖아요. 예. 그 이제 글자라든가 이제 그림하고 이제 어울린다든가 그런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두 페이지를 디자인 시간을 받으면 네, 네. 그거를 디자인한테 만약에 그걸 뭐 300페이지 책이다 그러면 300페이지를 다 맡기면 300페이지 한 장당 얼마를 받아요. 근데 이미 디자인이 나와 있는 거에서 인디자인을 조금 할 줄 알면 거기에 맞춰서 직접 할 수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 비용을 쓴다는 거는 좀 저는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 하세요. 네, 직접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제가 고칠 수가 있으니까 그쵸, 예. 그래서 더 효율적이기도 하고요. 출판 시장도 이제 상대적으로 업계 내 대기업이 만들어준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 규모의 문제인데 돈이 많은 출판사는 돈이 많고 이제 베스트셀러 그 책이 굉장히 많은 출판사는 아무래도 그 대형 서점의 평대라고 그러죠. 아, 그 예. 평대 좋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그 시간이나 그런 게 굉장히 크죠. 평대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 돈으로 자리는? 살 수도 있죠. 뭐 안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예, 있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고도 평대를 가질 수도 평대를 점유할 기본적으로 수도 있어요. 모든 신간은 그 일주일 정도는 머물러요. 새로 나온 책에. 예, 그거는 이제 그런데 그것도 이제 신생 출판사 같은 건 힘들죠. 그것도 힘들죠. 예. 예, 이거는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우리 서점에서는 많이 못 받겠습니다. 이거는 한
한 부만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바로 서가에 들어가는 거죠. 진열이 안 되고. 그러면 출판사를 운영해 보신 경험에서 여름 공포 영화처럼 이런 책은 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책도 있나요? 대통령 뭐 정치인 유명 정치인 책이요. MB 자서전? MB 자서전이라든가 뭐 저 김무성 책이라든가. 기획하시는 게 MS 자서전이. 아니 뭐 많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은 뭐 이제 안티가 되게 많더라 해도 네. 그 깔려고 기본적으로 봐야지.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치 쪽에서. MS 자서전 좋다. 좋네요. 신정아 씨 책 이런 것도 내기만 하면 그러면 신정아 잘 씨. 팔렸잖아요. 많이 팔렸죠. 예. 뭐 그런 책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지도가 좀 유명한 사람의 어떤 돈 잘 번 사람, 뭐 100억 부자 뭐 이런 거라든가, 부자빠의 가난한. 빌딩 부자 뭐 이런 네, 거. 뭐 이런 책이나 아니면 이제 스펙 올리는 법, 스펙 올리는 법. 대학생들 이제 그 이제 직장에서 서바이벌 할 수 있는 법, 이런 쪽에 이제 인지도 있는 저자가 쓰면 어느 정도 있고 또 그분들이 팬이 있으면 뭐 블로그로 활동한다든가 강의를 자주 나가신다든가 그러시면 조진서의 파워블로거 되는 법. 그러게요. 조 기자님의 기자 되는 법 이런 거 책 내고 저 이번에 책 얼마나 팔리는지 보시고. 아니 그건 번역서잖아. 번역서니까. 아니 네. 우리 지금 이 신중세 시대 이건 책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이거는 책 나오잖아. 단독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단독 플레이가 아니고. 그렇긴 해도 예. 아무튼 예산이나 판매 수치에 제한이 없다면 만들어 보시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 우리나라 입시 비리가 되게 많잖아요. 운동권에. 그래요? 예, 뭐 네. 돈 없으면은 뭐 대학교에 못 들어가고 선수가 그런 케이스도 꽤 있거든요. 학부모들이 굉장히 저 운동권이라 해서 진짜 이 운동권. 운동 선수들 애슬레틱스. 막 안정환처럼 네가 대학에 가야 우리 애도 다 대학 간다. 우리 예, 애도 그런 가. 경우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학부모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선수 학부모님들이 약간 울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철저하게 이제 의뢰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파헤친 책을. 그럼 거기서의 갑은 대학교예요, 아니면 고등학교예요? 감독 아니야 고등학교 감독? 감독인데 그 감독 위에 성과를 내기 위해 그 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거기서 이제 감독을 계속 이제 스트레스를 주니까 감독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런 책을 취재해서 쓰시고 싶으신 거 아니면 그런 책을 기획해서 이제 작가를 구해서 제가 기획해서 아마 기자분들한테 그쪽을 많이 다니는 기자분한테 맡기겠죠. 그것을 알려주마. 근데 이제 그런 책은 제가 아마 신변을 그렇죠. 예.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종이책의 미래를 낙관하시나요? 종이책이 사라진 시대에 본인의 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생각은 한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만약에 제가 출판사를 차리는 시점에 종이책이 망하고 네. 전자책만 있으면 전자책 출판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종이책이 전자책보다는 훨씬 많이 팔리거든요. 그렇다 아직 하더라도 아무리 한국에서는, 줄었다고 예. 해도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근데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전자책은 뭐 종이책 한 10권 팔릴 때 뭐 2권 정도 팔리고 그러니까 많이 팔려요. 그 정도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종이책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체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지. 만약에 전자책으로 바로 바뀐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어가야죠. 예. 전자책이 성장세긴 한가요? 예, 성장세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좀 정체의 기라고 들었어요. 그 생각만큼은 그 지금쯤이면은 벌써 이제 종이책 없어지고 전자책 위주로 원래 추세였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미디북스가 교보문고를 짓밟고.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많이 느린 상태예요. 전자책 보긴 하세요? 예, 많이 봐요. 지금도 갖고 있어요. 많이 쓰세요. 예. 킨들로 보세요. 코브라는 기기 쓰거든요. 예. 어디서 그 모르겠어요. 캐나다에서 만드는 건데 이제 일본 라쿠텐이 인수를 해서 일본에서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냥 독립기업은 어디 무슨 출판사나 컨텐츠 회사가 자체 자기네 아마존 킨들처럼 코브라는 회사에서 그걸 만든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도 거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책은 그 볼 수 있는 게 좀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외서를 볼 때 쓰죠. 그 최근에는 이제 리드북스에서 그 리드북스 페이퍼인가 하는 그 이잉크 기기를 하나 출시를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오면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작은 책방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작은 책방이 약간 출판 시장의 대안이 볼 수 있다고 보세요. 작은 책방이 뭐예요? 근데? 카페랑 그 책방 같이 운영하는 그런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독립 책방이라고 독립 출판물 전문서점 몇 권만 덜렁두는 그 특정 그렇죠. 브랜드 아니면 이제 기존 책방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약간 그런 책들도 갖다 놓는. 그 이제 뭐 독립 영화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길이 다른 것 같아요. 대형 서점, 교보문고라든가 네네. 영품문고를 대체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의 어떤 그런 서점들의 길이 따로 있고 그런 서점이 많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문화가 좀 다양해지고 그쵸. 서점이 좀 재밌어지면 네. 사람들도 이제 동네 서점 안 가다가 많이 가게 되니까. 네. 독립 출판 역시 그러면 그런 식의 시장 다양화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독립 출판이라고 하면 이제 저자가 직접 책을 낸다든가 출판사에서 이제 그렇죠. 예. 하지 않는 책이라든가 뭐 그런 책은 그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제 편집자가 필요 없거나 출판사가 별로 그 역할이 크지 않은 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소설이라든가 뭐 이제 출판사가 하는 역할이 이제 교정 정도라든가 네. 기획이 아니라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네. 작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지금도 있고 네. 지금 웹툰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사실 뭐 교정을 본다든가 그렇죠. 예. 뭐 기획을 한다든가 그런 건 하는 플랫폼을 아니잖아요. 줄 뿐이니까. 그냥 예. 그 빨리 받고 예, 그런 식으로는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장기적으로 좋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렇죠. 예. 이유는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이제 책의 네. 그 완성도라든가 그런 게 그렇죠. 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차이가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블로그를 책은 모음집에 불과하게 되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책은 조금 더 특성을 살려야 되지 않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내가 인디자인을 배워가지고 하면 책을 한 권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일하는 직장이랑 내가 혼자 책을 냈을 때 유무는 그러니까 나의 데스크랑 교정이 없는 건데 사실 그건 되게 큰 불안이에요. 저자 입장에서. 저자 입장에서 데스크 개인적으로는 데스크를 봐줘야 예.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한 사람 정도는 좀 나랑 좀 같이 방향을 맞춰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내 위에 누가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체크를 할 수. 예. 그렇죠. 그 봐줄 그 독자가 있어야죠. 첫 번째 예, 독자가 맞아요. 있어야 예. 되고, 그리고 이제 저자가 모든 걸 다 하게 되면 파는 데도 문제가 생겨요. 맞아요. 자기가 예. 자기 책을 홍보하고 그런다는 게 맞아요. 그게 쉬운 예, 문제는 예.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블로그가 원하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 하는 거잖아요. 내 콘텐츠 메이킹이랑 홍보랑 그거를 다 나보고 하라는 거라고 하니까 좀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라도 이게 좀 좋은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블로그는 뭐 돈 받고 팔진 않잖아. 근데 그러니까 돈을 받진 않아도 그러니까 뭐 이게 리뷰 같은 걸 하면 돈을 떠나서 뭔가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 메이커와 내가 콘텐츠에 관련된 데이터를 줄 수 있다는 게 되게 블로그가 내세우는 장점이거든요. 블로그 사용자들한테. 근데 그게 과연 기술적인 장점일 뿐이지 실질적인 장점이겠냐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넘어가서 도서 정가제는 출판에 정말 도움이 되나요? 지금 이제 도서 정가제 때문에 아무래도 책 가격이 높아져서 독자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은 그것 때문에 좀 줄은 탓도 있을 거예요. 원래 줄고 있었지만. 다만 도서 정가제를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 그 전에는 그 신간이 구간에게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구간은 할인 판매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보면 구간이 옛날에 나온 책이 막 10위권 안에 있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신간에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신간이 뭐 가격 때문에 구간에 밀릴 일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작은 출판사한테는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작은 출판사 중에서도 뭐 이제 할인 판매를 되게 심하게 했던 파격 할인을 많이 했던 곳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 방법을 계속 썼던 곳이라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 느끼겠어요. 워낙 그 매출이 적으니까 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사는 사람만 사니까 그쵸. 이 가격이든 예. 이 가격이든 상관없이 가격 다만 이제 탄력성이 위기감을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게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이 비싸다는 인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실제로 중고 서점이 오히려 잘 된다던데요? 예, 잘 되고 있죠. 이제 그 알라딘이라든가 그쪽이 많이 좋은 수혜를 입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 출판사도 회사인데 이게 값을 낮춰서라도 재고 물량을 없애고 싶을 때가 있진 않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재고를 악성 재고가 생길 정도로 예. 많이 찍은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만약에, 조금 찍을 수 있었으니까. 팔 자신 있는 것만 찍고 그랬어요. 근데 물론 그렇게 팔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어도 그 뭐 2,000부 팔 수 있는 줄 알았더니 500부밖에 안 나오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잘못이지. 그 이 할인을 못 해가지고 못 판서
그게 이유는 아니라고 봐요. 아, 정말 책을 보관은 어디다 하세요? 그 책을 만드셨을 때 네. 이를테면 뭐 2,000권을 찍었다 그러면 컨테이너, 창고. 어디 보관하세요? 아, 그 창고 전문 창고가 있어요. 그런 출판사를 같은 거. 상대하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보관을 잘 해줘요. 햇빛도 안 받고.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그럼 비용이 들어가죠. 매달 들어가죠 이제. 어. 기본적으로 최소 20만 원은 들어가고요. 거기서 이제 책 수가 많아지면 더 늘어나고. 그렇죠. 아,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서점에도 보내주고 뭐 그렇죠. 이제 컴퓨터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주문을 넣으면 거기서 알아서 다 보내죠. 야, 편리하구나. 그래서 이제 1인 출판사 하기는 되게 편한 환경이에요. 파주에 있는 건가요? 보통 파주에 많아요. 왜냐면 파주에 그 물류업체가 많거든요. 그 교보문고라든가 그 알라딘이라든가. 혹시 신경숙 씨 표절권에 대해서 출판인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없어도 되지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뭐 그쪽 계열은 아니니까 그냥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그냥 좀 입장 표명을 정치인처럼 하지 말고 정확하게 했으면은 할 수가 그렇게 없잖아요. 해줬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예, 너무 정치인스럽게 얘기를 해서 네네. 진서님은 혹시 신경숙 표절권에 대해서 생각 네? 하고 있는 게 아니, 있어요? 전혀 없네요. 전혀 정치인처럼 이렇게 몸살이네. 있으세요 혹시? 저는 뭐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뭐 미시마 유키오 소설도 안 읽어봤고 이분의 소설도 안 읽고 제가 일단 소설은 잘 안 읽어. 네, 그럼 지식 생산 종사자로서 현재 한국의 콘텐츠 출판 환경에 대해 진단하시고 핵심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컨텐츠를 만드는 능력은 꽤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네네. 다만 이제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출판 시장이 작다 보니까 뭐 작은 탓도 있지만 모험을 잘 안 하려고 그래. 특히 큰 출판사 같은 네. 경우는 돈 되는 책 위주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비슷비슷한 책이 되게 많아요. 사람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이건 돈이 되겠다 싶으면 다 그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100억 버는 방법, 네. 엘리자 서전, 스펙 쌓기. 근데 그게 이제 시장이 줄어들면 더 심화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예. 죽기 전에 해야 될 50가지. 그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의 콘텐츠 출판 환경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출판사 환경이요. 계속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고 시장은 계속 줄고 있는데 그 시장을 이제 메꿀 것들이 다른 게 생겨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전자책이라든가 지금 이제 이쪽 그 웹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돈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그게 이제 책을 어느 정도는 대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출판사들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어떤 관념이라든가 그 관성 같은 걸 좀 버려야지 새로운 걸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아하는 축구팀 선수 감독 등 뭐 아무튼 갑자기 넘어가. 아 원래는 그 저기 해외 쪽에서는 무리뉴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 그 무리뉴가 하는 그 전술이라든가 그 팀 색깔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재미가 없어서. 예, 재미가 없는데 인간 무리뉴? 카리스마가 있지. 예, 무리뉴가 하는 것들이 그 말이 되게 세잖아요. 예. 말이 세는데 아니 저렇게 만약 우리나라에서 하면 벌써 매장되고도 남았을 텐데 저 유럽에서는 자유롭게 저렇게 하면서도 게다가 실력으로 보여주니까 되게 매력적인 거예요. 본인이 하는 말을 입증하잖아요. 예, 입증하죠. 그쵸, 포르투로 유럽 챔스를 챔피언했고. 예. 그래서 그분 책도 내게 됐죠. 아. 순전히 팬심에서 책을 낸 그래서. 거죠. 근데 무리뉴 책임은 반응도 괜찮지 않았어요? 예, 처음 나왔을 때 반응도 괜찮았어요. 벵거는 내실 생각 없어요. 벵거는 제가 지금 당장 관심이 없는데 좀 만약에 벵거를 낸다 그러면 우승을 했을 때 내려고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안 나올 것 같은데 안 내시겠다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패 우승에 지금 아스날을 예전에 무패 우승 한 적 있죠. 그때 이래서 챔스를 우승해야 돼. 챔스를 우승 안 하니까 사람 안 내시겠다는 얘기가 아스날을 띄엄띄엄. 만약에 우승을 못한다면 다른 관점에서 책을 내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젊은 선수를 키우는 어떤 지도자? 로리타. 재미없네. 아 그건 로리타. 그냥 뭐 다시 사람들이 뭐라지 우승도 못하는데 콩라인 그런 우승했다니까 더블도 했고 무패도 했다니까. 홍진호와 벵거 누가 홍진호야 이 사람아. 무엇이 다른가? 진서님은 그럼 가장 좋아하는 축구 관련 인사가 있으세요? 뭐 축구 봉프레래요. 진짜요? 정이 들어가지고. 아 역시 벵거잖아요 우리. 난 벵거. 우린 벵거지. 건너스의 영원하라. 그러면 축구 전문 출판이 좋아서 한다. 이번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다 중 하나를 고른다면은 뭐세요? 둘 다인가요? 기본적으로 될 것 같다는 별로 생각을 안 했어요. 출판사를 시작할 처음부터? 때부터 예. 어떤 제가 배운 것도 출판사 대표님들한테 배운 것도 판매보다는 일단은 네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걸로 그 책으로 뭘 전달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하라는 게 그 네. 첫째였고 예전에 짐 콜린스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뭐 기업의 비전이라든가 핵심 가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돈 버는 건 목적이 될 수가 없대요. 그건 이제 그 돈을 번 건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했을 때 결과로서 돈이 나오는 거지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기업의 색깔이라든가 네네. 기업의 방향이라든가 그게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그만 출판사지만 네네네. 그거는 갖고 있어야겠다. 그렇구나. 그래야지 제가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돈을 좀 덜 벌리더라도 네. 일을 좀 오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제가 좋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했어요. 회사 이름은 왜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혹시? 네? 회사 이름은 글이 좋아. 글이 좋아 이제 두 글이 가지로 좋아. 해석이 될 수가 있죠. 이제 말씀대로 이제 글이 좋아가 될 수도 되고요. 있고 예. 글이 예, 좋아. 글이 좋아요. 뭐 아주 좋다. 뭐. 아. 그러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출판사니까 아. 그 이름을 거기에 담았고 처음에 영어 이름을 쓰고 싶진 않았어요. 출판사 그 편집자들은 좀 이제 우리말에 대한 그런 그 동경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이제 집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영어로 예쁘니까 영어로 짓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우리말로 좀 하고 싶었고 만약에 로고도 만든다면은 영어가 아니라 영문이 아니라 그 한글로 만들고 싶었는데 한글로. 그거는 안 됐어요. 왜냐면은 그걸 한글로 해보니까 그리조로 해보니까 아이조와 뭐 이렇게 유화서 같은 느낌이 아, 들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양보를 했죠. 근데 뭐 미국 애들도 자기네 성 두 개 붙여 사이먼 앤 휴스터 뭐 이런 식이죠. 예. 예쁜 이름. 편하게 하는. 김앤 김하고 뭐가 달라 이렇게. 근데 그리조화만 또 두니까 축구책 느낌이 또 안 나서 FC를 나중에 그래서 붙인 거고요. FC를 붙이신 거. 예. FC랑 붙으니까 확 느낌이 나네요. 진짜. 축구 전문 출판사 운영하면서 축구란 렌즈를 통해서 말하는 한국 사회 문제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해결책이라거나. 문제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그러니까 축구 쪽을 예를 들면 딱 1%만 살아남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구가 지금 저번에 이제 축구 협회인가 어디서 이제 조사한 통계를 봤는데 초등학교 축구 선수 애가 그 프로 선수가 될 확률은 0.8%래요. 근데 0.8% 확률인데 그 축구 감독들은 애들 다 공부 집어치우고 다 프로처럼 예, 트레이닝을. 예. 그 축구에만 올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인은 그렇진 않거든요. 스페인은 그 부모라든가 감독이 프로 축구 선수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병행시켜요. 예. 축구를 만약에 부상이나 예. 프로 선수 실력이 안 돼가지고 포기했을 때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성공 아닌 실패 이거밖에 없어서 네네네. 그게 이제 학부모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 기성용이나 박지성처럼 되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왜 누가 인자기도 그 회계사 자격증 예, 있잖아요. 회계사 자격증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공부를 다 어느 정도 하잖아요. 다들, 미국 야구하는 우리는 미국은 학점 거의 못 가잖아요. 아, SIT 그러니까 어느 정도 IB 나오고도 걔네들은 오잖아요. MLB. 네. IB 나와서 왜 MLB가 그러면 MLB가 더 어려운 거야.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청춘 FC 그 프로그램 보면 그 선수들 태도에 어떤 걸 못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그 다 보시면 지도자가 얘기할 때 다 이렇게 군대에서 그 명령 하달받는 모습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를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거예요. 즐겁게 운동.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지도자가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그 자유롭게 웃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있고 그래도 되는데. 네. 캡틴 츠바사는 과연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오히려 창의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렇죠. 창의성이 없는 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좀 한국 같은 데서. 청춘 FC에 대해서 평가한다면 일단 반갑죠. 네. 이제 K-팝 스타나 이제 슈퍼스타 K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 축구 쪽은 오디션 프로그램 없나 해서
상상을 했었는데 그걸 직접으로 만들 줄 몰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들을 되게 관심이 있어 했거든요. 어떻게 지시를 내리나. 맞아. 근데 초반에는 그 안정환 감독이 사실 해외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우리나라 다른 지도자하고 별로 차이 없는 그 런닝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조금 실망했다고 보다 차이가 없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갈수록 좀 그 저 훈련을 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나 이 컨셉 옛날에 나 PD 준비할 때 이거 사실 생각한 컨셉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게임 중에 당시 풋볼 매니저였잖아요. 네. CM 챔피언십 매니저였잖아요. 근데 그걸 한참 하던 시절이어서 이거를 방송으로 가야겠다 해서 애들 뽑아가지고 내가 골라가지고 픽업해서 걔들로 돌리는 해서 막 기획안 짜고 막 그걸로 면접 준비하고 그랬는데 시대를 너무 앞서가셨. 떨어졌죠. 네. 그때 약간 축구 선수랑 일반인 미팅 프로그램 같은 거 했으면 됐을 텐데 그때. 청춘 F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제로 라카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런 거 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근데 거기서도 편집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한 얘기 자르고 라카룸에서 애 쥐어박고서 그러니까 잘라버리고 그런 것도 있는데 훈련 모습도 보여주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 많은 게 막 이를테면 뭐 골키퍼가 공을 잡는 것부터 이훈재가 막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뭐 안정환이 볼 터치하는 거 다 가르쳐주는데 볼 터치 너무 좋더라 진짜. 그러니까 네. 역시 그러니까 국가대표는 안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한국 언론의 문제인 게 한국 언론이 그런 훈련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딱 전문으로 고정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트레이닝장은 파주 NFC 갈 때 빼면 애들 훈련을 볼 일이 없어. 그러니까 프로에서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전술 훈련을 하는지 그러니까 양질의 기사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면은 그 볼 터치는 프로의 볼 터치인 거예요? 안정환의 볼 터치인 거예요? 안정환이 둘 다겠죠 뭐. 둘 다. 안정환이 실제로 더 잘하긴 하겠지만. 근데 하여튼 제가 또 저 요거 덧붙이면 느낀 게 제가 경기를 보고 왔다 했잖아요. 네. 근데 성남이 물론 경기를 받아준 건 땡큐인데 유명한 사람이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진짜 내가 이름을 아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어요. 성남 쪽에서 나온 선수가. 뭐 깨지면 얼굴이 팔리잖아요. 주전. 성남에 지금 유명 선수가 있긴 있어요. 있죠. 저기 있어요. 김두현 있고. 아직도 뛰어 잠깐. 황의조라고 이번에 국가대표 돼서 진짜 잘하는 애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내보내 당장 아니 근데 생각을 해보면 K리그 공중파 탈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1년에 성남이 공중파에 나올 일이 뭐가 있겠어. 근데 이거는 토요일 날 밤에 1시간을 공중파를 때리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나 같으면 거기에 그 선수 아마 그 선수 몸값이 적어도 5억에서 10억 받을 텐데 걔들이 거기 나갔다가 부상이라도 당해서 K리그 성적 박살나면 누가 책임? K리그 성적 박살 나면 뭐 또 어때? 솔직히 그래요. 뭐 성남이 FA컵 우승했는데 그거 누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뭐 선수도 이름도 아무도 모르고. 그러느니 차라리 KBS 여기 1시간 그거는 그 팬의 입장이고 구단의 입장은 다르. 당장 성적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구단주라는 게 이제 결국에 시장이고 뭐 이제 시민 구단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약간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이재명 시장이 그런 얘기하면서 선수 내보내라고 그랬으면 더 이상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감독은 감독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감독이 결정은 문제가 아니지. 그거는 더 윗선에서 결정해줘야지. 글쎄 하여튼 뭐 누군진 몰라도. 그리고 감독이 리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가사 위에서 지시를.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면 안 그랬을 것 같고 감독 좀 되게 아쉽다는 거죠. 특히 거기도 굉장히 사람이 많이 왔어요. 한 거의 10,000명 왔거든요. 근데 성남 경기에 10,000명이 언제 오겠어? 그 프로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뭔가 신기하니까 챔피언 결정전에도 성남 경기에 10,000명 안 와.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잠재적인 팬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경기에 만약에 황의조가 나와서 골 한 3골 넣고 막 그러면 청춘 FC 응원하러 온 사람도 황의조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팬이 될 텐데 너무 좋은 기회를. 시간이 짧았다. 양악했다고 까일 것 같은데. 마무리 하시죠. 예. 본인이 1인 출판 창업 이후 경험 생각한 것 중에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으시다면? 작은 출판사는 작은 출판사의 길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큰 출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 누구나 생각하는데 이거 잘 팔릴 것 같다. 그런 책 위주로 돌아가야 된다면 작은 출판사는 이제 발굴되지 않은 저자, 네네.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저자인데 여기 어떤 맥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숨겨진 인재를 찾고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내지 않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걸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스카우터 역할 하셔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빌리비는 머니볼 하셔야겠네. 머니볼. 냉정하게 얼마나 더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만약에 이게 실패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저는 내년에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건 예측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있는 게 지금까지 계속 했던 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한 5건 정도 낼 수 있는 그 비용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5건은 넘었잖아요. 그 5건 내고 다 네. 한 건도 안 팔려서 망하는 상상도 굉장히 많이 그 했거든요. 예.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나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음, 이거 진짜 한 건도 안 팔려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만도 제 자신한테 저 혼자는 칭찬하고 있어요. 저 혼자만. 좋다. 5년 후 본인의 모습을 꿈꿔보신다면. 책이 좀 더 많은 출판사? 책이 좀 더 책이, 많이 갖고 있는 음. 컨텐츠가 되게 많이 갖고 있는 출판사라서 저는 그 책 한 권으로 20만 권 팔아서 파는 것보다는 한 100권 내가지고 네. 그게 이제 20만 권 파는 게 더 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예. 계속 1인으로 계속 가셔야지. 되도록이면 이론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조직이 싫어서 나온 건데 또 조직을 만든다는 위에 거. 올라가서 지시하는 것도 나는 좀 아, 그렇다. 근데 밑에 누가 있는 것도 별로. 싫죠. 피곤하다. 싫죠. 왜냐면은 그거를 한 14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먹여서. 제가 그렇게 좋은 상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좀 사악해지는 것 같아요. 5년 후 본인의 모습을 꿈꿔보신다면. 저요? 아 자꾸 저한테 부담 가게. 전 살아있을지 죽을지 자신이 없어요 진짜. 그건 워낙 동일한. 아이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동세대인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신다면. 세상이 좀 바뀌었잖아요. 옛날 같은 경우 그냥 열심히 하면 됐는데 지금은 자기 색깔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될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안 된다거나 그걸 먹고 살 수 없다면 뭐 플랜 B, C, D, F까지 계속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한 6번째 플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맨 처음에는 뭐 만화가가 되고 싶었다가 과학자가 되고 싶었다가 네네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제 능력은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찾아온 게 여기였으니까 뭐 좋아하는 일을 찾되 뭐 안 된다고는 그냥 포기하고 다른 거 그냥 빨리빨리 그쵸. 해보면 예, 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 네. 좀 시간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는. 예, 그럼 오버됐다. 여기 퇴근하셔야 평소에 생각하시는 축구계 경구 같은 거 한마디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축구 명언. 마음에 두고 있는. 예. 뭐 트위터는 많이 인생의 하는 낭비. 얘기인데 이영표 선수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이제 그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는데 또 즐기는 사람을 또 노력하는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즐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즐기는 문화가 즐기면은 오히려 좀 죄의식을 갖는 그렇죠. 예. 경우가 되게 많아서 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축구계 약간 경구 같은 거 하나 있으신지.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게 히딩크였죠. 네덜란드 빠돌.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 트윗낭은 정말 와 진짜 왜 퍼거슨 경이 명장인지를 알려주는 아니 증명을 하고 있잖아. 바날이 팀을 어떻게 하는지 봐봐. 그 명장인 바날도. 근데 저 멤버보다 더 허접한 멤버로 진짜 우리 껌 아저씨는 우승을 시키잖아. 애들의 멘탈이 달라. 벌써 그쵸, 애들 예. 경기를 뛸 때 보면은. 저는 질라타는 오디션을 보지 않는다. 아스날을 버리고 간 놈을 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성격이 전혀 못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런 강한 에고를 갖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나람이하고 비슷한 예. 이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세 시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